오늘 할 내용은 먼저 다항 문포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리뷰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름이 뭐 카운팅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the number of partitions of an object into in k distinct groups of size n1, n2, nk is given by the following.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이 K가 있어요. 1번 그룹, 2번 그룹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서 K의 그룹이 있다. K 이제 그룹이 있다. 그룹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지금. 아니면 파티션이라고 표현해도 되군요. 여기서는 이제 파티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오브젝트가 여기 속할 수도 있고 여기 속할 수도 있고 여기 속할 수도 있고 여기 속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n 우리가 이항분포를 생각해보고 이항 모형에서 생각해보면 뭡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1하고 뭐 예를 들어서 2 딱 두 개가 있어요. 이항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면 1 또는 0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2라고 하기 싫으시면 0이라고 해도 어쨌든 여기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여기는 K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항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K개가 있는 거죠. K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여기서 다루어야 되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건 뭡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루었던 건 개념이 뭐가 있어요? n에 예를 들어서 i가 얼마냐? 즉 뭐 n명이 있는데 이쪽에서 속할 수도 있고 이쪽에 이제 속할 수도 있고 그룹핑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숫자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시킨다면은 n명 중에서요.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개수가 있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개수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K번째 그룹에 속하는 개수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n명을 나누기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거는 무슨 경우의 숫자와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제 n명을 이렇게 중에서 이제 1번 그룹, 2번 그룹에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1번 그룹의 i명을 그룹 할당시키는 경우의 숫자가 지금 이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n 중에서 i명을 그룹 1에 배정하는 방법수입니다. 그럼 그룹 1에만 배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룹 위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그룹 위에는 자동적으로 나머지가 배정이 되는 거죠. 그룹 위에 배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그룹 2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I 첫 번째 명이 배정되고 이만큼 여기는 I2 명, 여기는 IK명이 이렇게 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배정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n 팩토리얼에 n-i 팩토리얼, i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싫으시면은 이걸 바꿔도 되고요.
i 팩토리얼에 m-i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슷합니다. m 팩토리얼에다가 i1 팩토리얼, i2 팩토리얼 해가지고 여기서 그룹이 k니까 k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순열식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n명을 다 세운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i명 요만큼은 1그룹에 속하고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하고 위에 거는. 그런데 1그룹에 속하는 거는 서로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순서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각 그룹에 속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1그룹, 두 번째 그룹인데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개념에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 얘는 그룹이 두 개인 거, 얘는 그룹이 K인 거. 자, 구분이 되시나요? 네. 자,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The Multinomial Distribution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리 말로는 다항분포라고 그럽니다. 다항. 여기서 멀티가 다하고 여러 개고 노미얼이 이제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항분포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것 또한 이항분포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면 됩니다. 자, 다항분포 영역하고 이항분포 영역을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기는 다항분포, 여기는 이항분포. 자, 어쨌든 다항분포나 이항분포나 n번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 n번을 시행하자. n번 시행해서, 여기도 n번 시행 시, n번 시행. 해서, 발생 횟수죠, 이건. 발생 횟수. 또는 뭐 성공 횟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뭐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특정 그룹, 예를 들면 여기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금 한 번에 할 때에는 여기 보면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로 생각을 했죠. 자, 지금 여기서 성공의 횟수를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여기서는 두 개죠.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n번씩 했는데 발생 횟수가 한 개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그룹이 여러 개니까. 제일 처음에 뭡니까? 1그룹, 2그룹 해가지고 K개까지 그룹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은 발생하는 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발생이 몇 번 하고 여기서도 발생이 몇 번, 여기서도 몇 번 각각의 발생 횟수가 다르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시행하면요, n번 시행하는 게 특징인데, 지금 한 번 시행하면 얘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숫자 하나만 표현하는 것은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는 저절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한 번 시행하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K개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룹 수입니다. 여기서. 아니면 파티션 수라고 표현해도 여기 두 개. 요거는 K개다. 이게 이제 다항분포하고 이항분포.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확률을 생각할 때 probability 해가지고 K 이꼴 뭐 예를 들면은 small K 요게 이제 성공 횟수죠. 여기서는 성공 횟수. n번 시행해서의 성공 횟수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어떻게 적었어요? n의 K에 그리고 P의 K승 1-P의 n-K승 이렇게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요거지만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성공 횟수는 K번이지만
실패 횟수는 n-k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n-k로 정해지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요거 하나만 표현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성공 횟수고요. 이게 이제 실패 횟수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발생수라고 하는 게 한 개가 아니죠. x1 뭐 여기서는 표현을 n1으로 할까요? 여기서 지금 n1 여기에서 지금 n번 시행 중 n번 중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발생이 n1번 나오고 여기서는 n2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nk번 이렇게 발생해서 총 합치면은 이제 n이 되겠죠. 이 n은 summation n i1부터 그다음에 k번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발생 횟수를 다 더해주면 전체 발생 횟수가 되죠. 시행 횟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적으면은 확률을 이제 표현하면요. 간단하게 probability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x1이 n1번, x2가 n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k항의 발생 횟수가 small nk 이렇게 나눈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적자면 경우의 숫자는 n에 n1, n2 해가지고 nk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고 요거는 요 이제 각각의 발생 횟수가 있겠죠. 이게 발생 횟수가 그걸 우리가 지금 P1의 N1, P2의 N2 해가지고 P의 K의 N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여기랑 마찬가지 여기는 이게 P1이고 이게 P2입니다. 그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그룹이 K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K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번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한 번 시행했을 때 P이냐 1마이너스 P이냐 확률로 본다면 여기는 P1, P2 그래서 P, K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확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두 개 다항 분포하고 이항 분포를 나눠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알겠죠. 그리고 추가하자면 이거는 계산이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n1, nk라고 하는 그 경우의 숫자는 n 팩토리얼의 n1 해가지고 nk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항 분포의 확률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잠시 읽어보면요. A large pool of adults. 자, 성인이 아주 많이 있어요. Earning their first driver's license. 자, 그 첫 번째 드라이버의 라이센스 include 50% low risk driver. 자, 여기 보시면 50%는 low risk driver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50%는 low risk driver. 자, 안전하죠. 그 다음에 30%는 moderate risk driver. 자, 30%라고 하는 것은 moderate 드라이버가 여전히 있고요. 20%는 high risk.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성인 집단은 있는데 그 풀이 있어요. 풀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각각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뽑는다 그러면은 사람 하나를 여기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를 뽑아봐요. 그 시행한다고 똑같겠죠, 한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찾게 되는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셋 중에 하나인데 각각이 뽑힐 확률은 이렇게 5, 3, 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마치 우리가 다항분포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시행하는 겁니다. 이항분포도 여러 번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1회 시행을 했을 때에 발생하는 그 현상이 여러 개의 그룹에 있으면 다항분포이고요. 이항분포는 그룹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그 중에 둘 중에 성공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르게 표현해도 되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게 이항분포라면 얘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항분포와 이항분포의 공통점은 여러 번 시행하는 거죠. n번 독립 시행이죠. 해서 발생하는 횟수에 관심이 있는 게 다항분포나 이항분포나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because these drivers have no prior driving,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운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 an insurance company consider, 보험회사가 이제 생각하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운전자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운전자 잘 몰라. 우리는 단지 가지고 있는 현상은 지금 이 확률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 확률 말고 더 정교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이 정보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insurance company consider each driver to be randomly selected from the pool. 자, 그럼 보험회사가 사람을 딱 만나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경험이 작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확률밖에 지금 조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this month, 이번 달에 마지막입니다. insurance company right. 자, 인슈런스 컴퍼니 right for new policy, for new policies. 그래서 이제 용어 게임인데 righ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policy부터 생각하죠. polic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나 행정적인 용어는 정책이죠. 근데 보험에서는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입니다. 이거는 보험계약. 보험 쪽에서는 보험계약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어가 다르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어원이 다르더라고요. 사전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policy가 하나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가 이제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어원이 서로 라틴어 어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 write라고 하는 건 단순히 쓴다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좀 더 고급 용어를 쓰자면 보험 증권을 이제 발행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서는 쉽게 write는 쓰긴 쓰는데 뭘 쓰느냐면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을 쓴다. 그래서 4명을 이제 새로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냐면요. 이 중에서 어느 군데 속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고, 또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를 뽑는 거를 4번을 시행을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제, 4명을 만난 거죠. 4명을 만났는데 각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 그룹 중에서, 세 그룹 중에서. 그래서 이제 4회 시행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 얘기는, 이거는 독립시행을 4회 시행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죠. What is the probability these four will contain at least two more high risk drivers than two low risk drivers? 자,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probability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드라이브.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를 X1, X2, X3라고 합시다. 그럼 하이 리스크 X3이죠. 그럼 하이 리스크가 더 많아야 된다는 이제 풀이하고 일치시키려면은 요거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로 중간 하이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LMH라고 하는 거는 지금 4명입니다. 이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없고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죠. 4명의 구성 각각의 그룹에 몇 명씩 들어와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죠? Two more high risk driver than low risk drivers. 자, 지금 조건이 뭡니까? high risk가 L보다는 two more만 됩니다. two more. two more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 명이 더 많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로보다 두 명이 더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관계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이 리스크에 속한 사람이 로우 리스크보다는 최소한 more than 2니까요. 2명이 넘어야 됩니다. 2명이 넘어야 돼. 그러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H, 요게 2 플러스 L이 되려면. 그러면 H가 생각해 보죠. H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려면 로우는 몇 명이 있어야 되죠. 로우는 생각하면은 0이 있어도 되죠. 여기서는. 근데 둘 다 합치면은 3개가 합치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M은 자동적으로 0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H가 3명이 있을 때 생각하면은 L은 여기 해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3명이 있으면은 L은 당연히 몇 명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로우가 제로가 있어도 되죠. 로우가 제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M은 몇 명이 있어야 되죠. 자동적으로 이거는 한 명이 이렇게 정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좀 더 문제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가 at least two more high risk drive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 상관없네요, 보니까, 여기서. 자,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H가 L보다 at least 2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이렇게 돼도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 출발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L이 H3인데, L이 1명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M은 여기서 0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H가 이제 2명 있을 때 생각하면은 2명 있을 때는 L은 0으로 자동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요거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는 M은 그러면 합이 4가지가 돼야 되니까 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경우에 확률을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는. 자, 4 중에서 뭡니까? 여기서 004죠. 004를 계산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자, 로우일 때 0.5에 0이고, 그 다음에는 0.3일 때 0. 그 다음에, 하이는 0.2일 때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0, 그 다음에 1,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0.5에 이것도 0, 0.3에 1, 그 다음에 0.2에 3.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자면.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4 팩토리얼에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니까 1이 됩니다. 1. 요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계산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시면 4 팩토리얼에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서 보면은 4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이제 확률을 완료를 하면요. 이게 총합이 되겠죠. 요거 다 더하면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대값에 대해서 성질을 살펴보는데요. 일변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확률 변수의 덧셈이나 이런 것을 곱셈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자, expect 개념이니까 지금 xi가 아니고요. expected 자, 이 프로퍼티라는 것도 보통은 이제 그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성질, 이렇게 특성 이런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만 이제 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재산이나 이런 그 금융 쪽에서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재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성질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expected value property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sum over two random variables죠. 자,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있는데 이것의 sum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2의 x 더하기 y는 항상 2의 x와 더하기 2의 y다. 이렇게 덧셈 법칙이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속형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연속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뭡니까? x 더하기 y에 fx, y, dx, d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연속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연속형인 경우처럼 한번 연속형인 경우만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여기서는 인테그랄 x, fxy 여기서는 y의 fxy의 dx, dy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 대신에 요거 x 놔두고요. x 놔두고 d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세요. 먼저 적분. 그러면 뭐가 되죠? 인테그랄 f x, y, dy를 x는 y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거는 f의 x의 x 해가지고 x만의 확률 변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앞부분은 인테그랄 x, fx의 dx 이렇게 되고요.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부분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버리면 하면은 이건 fy만 남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은 y의 fy 이런 식으로 이제 x에 대한 적분과 y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2의 x고 이건 정의에 의해서 더하기 2의 y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성질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해 보이지만요. 이거를 연속형인 경우에 따로 증명할 수도 있고 이산형인 경우에도 따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만 요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결합 분포 확률 밀도 결합 조인트 덴시티를 마지널 덴시티로 이렇게 x와 y만의 덴시티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볼 수 있는 게 곱하기가 되겠죠. product to random variables라고 생각하면은 이의 x, y 곱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체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하나는 discrete 경우에는 discrete 한 경우에는 이거 자체 계산은 summation의 x, y, p의 x, y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요걸 summation 둘을 쓸 수도 있죠. x, y를 따로 하기도 하고. discrete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continuous 경우에는 continuous 케이스에는 인테그랄 x, y, f, x, y, dx, dy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적용해서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아래 것, 위 것을 전혀 지금 표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서포트 영역에 대해서 다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교과서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표현해줘도 됩니다. 많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더 생각할 거는 이것이 양수가 되는 영역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0이 되는 영역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서포트 영역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게 이제 x, y가 독립일 경우 x와 y가 독립이다. independence. independent. 물론 이건 형용사입니다. 지금 이건 독립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독립은 independence죠.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요 성질이 E의 X와 Y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E의 X 곱하기 E의 Y가 된다. 그냥 단순히 곱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증명을 없이 언급을 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거 또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density, joint density와 marginal density의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E의 x, y를 한번 continuous 케이스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x, y, f, x, y, dx, d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에 표현했듯이 x, y가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하고 같다라고 했습니까? 연속형인 경우에는 f, x, y joint가 이게 joint density죠. 이게 joint density가 marginal density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알려져 있다. 이게 정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속형인 경우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다라고 하는 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fx, fyy 이렇게 독립이니까 지금 독립일 때만 표현하면 되죠. 그럼 그 다음엔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x에서 먼저 적분하면은 y 부분 밖으로 나가면 되죠. y, y 나가고요. x, x, dx 그 다음에 dy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이 나눠져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것도 상수잖아요. y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수입니다. y 입장에서는 y가 하나도 없죠. 그럼 밖으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 인테그랄 x,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y, fy, d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쓰죠? 2의 x 그 다음에 이 부분을 2의 y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은 density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거죠. density 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걸 이용하면은 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서 각각의 인테그랄이 되어서 각각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간단하게 곱하기죠. 이렇게. 곱하기는 x로 쓰지 말고 점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까요? 썸은 이제 단순히 합이다. x 더하기 y는 단순 합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할. 얘는 독립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유도하는 과정에 전혀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았죠. 주목하세요. 여기 독립이 필요 없죠. 항상 성립한다, 이거는.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계산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요거 없이요. 독립일 경우에는 이게 성립한다. 사실을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covariance property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코베리언스는 요거는 이제 공분산이다 라고 하는 용어로 통계학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고요. 정의는 코베리언스 x, y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호를 이렇게 보통 쓰고요. 정의는 이제 expectation 해가지고 이에 이게 이제 x 빼기 뮤의 x, 그 다음에 y 빼기 뮤의 y.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기호니까 요거는 E의 x의 기대값이고, 요거는 E의 y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뭐, 기대값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요렇게, 요게 이제 제가 개념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계산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좀 더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정의의 영역이라면 성질을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은 E의 x, y 빼기 E의 x 곱하기 E의 y다 하는 이 성질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정의를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의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2의 x 빼기 2의 x 그 다음에 y의 2의 y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여러분이. 자. 계산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요거하고 요것만 한번 곱하기를 해보죠.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럼 한 번만 곱해보면은 뭐가 됩니까? 2의 x 빼기,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니면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곱해보세요. 이렇게. 빼기 2x, y.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x의 2의 y 더하기 2의 x 곱하기 2의 y. 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전개를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2의 xy. 자, 우리가 뭐든지 간에 기대값은 다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서로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요 백인데 2의 x는 요건 여기서는 상수입니다. 여기서는 상수. 그러면은 y만 해당하면 2의 y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써볼까요? 2의 2x 곱하기 y다 하는 얘기는요. 이게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밖으로. 그러면은 2의 x만 남고 2의 y는 이것만 안에 남아있게 되니까 상수 부분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부분만 명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하면 이게 상수니까 이게 밖으로 나오고 이건 남아있죠. 그럼 2x, 2의 y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x, 2의 y 되는데, 잘 보시면 똑같은 게 몇 개 겹쳐 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없애주면 되죠. 요거. 요거만 남습니다. 요거 없애면. 따라서 2의 xy, 2의 x, 2의 y다. 이렇게 약속해서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 바로 요거는 요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틈날 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xy 빼기 2의 x, 2의 y다. 하는 거 이제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xy가 이제 독립일 경우, xy가 독립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성질을 그대로 쓰면 되죠. 코베런스 xy다 하면은 독립이다. 이럴 생각하면 독립이다. 아니 이건 항상 성립하는데요.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는. 근데 독립일 경우에 이 부분이 아까 셌던 게 기억나죠? 2의 x와 2의 y가 같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기대값으로서. 이게 독립일 때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분해되면 요 부분하고 요거는 소거되니까 결국엔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면은 코베리언스가 0이 된다 라는 거를 주목이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정의는 이거였죠. 그리고 이러한 성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이든 아니든 항상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독립일 때는 이 부분이 분해가 돼서 소거가 된다. 그래서 0이다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variance property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죠. 자, variance of x 더하기 y를 한번 생각해 보면, variance x 더하기 y. 자, 여러분 기호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v의 x 더하기 y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적으니까 둘 다 마찬가지 쓰세요. 자, 이거는 뭐냐 하는 거죠. 동일 표현. 그래서 요거는 v의 x 더하기 v의 y 더하기 2 코베리언스 x, y다 라고 하는 사실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 뭐 그냥 한번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적을게요. 자,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다가 이게 이제 하나의 덧셈도 하나의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라고 하는 확률 변수 빼기 x 더하기 y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여기에 주목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분해가 되면 요거는 2x 더하기 2y고요.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쓰면은 안에 제곱한 거는 있는데요. 앞부분만 생각하면 x 빼기 2x 부분하고 더하기 y 빼기 2y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인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서로 위치만 바꿔준 거에 불과하죠. 결합 법칙을 썼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이거 한 덩어리. 이것도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생각하면은 x 빼기 2의 x의 제곱,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의 곱하기 x 빼기 2x, y 빼기 2y 전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y 빼기 2의 y의 제곱.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게요. 요거 세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한 덩어리씩 생각하면은 x 빼기 2x의 제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배의 2의 x 빼기 2의 x, y 빼기 2의 y, 그 다음에 2의 y 빼기 2의 y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덩어리의 기대값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결론이 났죠. 자, 이거면 v의 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v의 y입니다. 요거는 이 자체는 코베리언스 x, y의 정의를 그냥 단순히 쓴 거에 불과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 구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의 합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분산 덧셈, 개별 분산의 합과 공분산의 두 배를 곱해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V의 X, V의 Y 두 배의 코베리언스 X, Y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X, Y가 독립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죠. 그러면 X, Y는 Vx 더하기 VY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 코베리언스 XY인데 이 부분이 0이라고 했죠. 독립이면은. 좀 전에 보였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VX 더하기 VY다 라고 하는 독립인 경우 제가 덧셈으로 써야죠. 두 확률 변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인 경우에는 개별 분산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유용한 공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Useful properties. 자, 코베리언스 성질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베리언스 XY는 코베리언스 YX다 하는 거죠. 서로 대칭적입니다. 이게 어느 거나 하나도 상관없죠. 그거는 곱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2의 X 이거 뭐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풀이가 필요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코베리언스 XX다. 동일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을 때 동일하다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정의의 문제입니다. X 빼기 X 곱하기 X 빼기 2의 X. 그렇게 되죠. 자, 원래는 여기에 Y가 됐는데, 여기는. 원래는 이게 Y가 됐어요. 공분산 XY인데. 근데 Y 대신에 X를 썼 거예요. 그러면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의 반복이니까 결국에는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XY의 공분산이 아니고 XX의 공분산은 분산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코베리언스 해가지고 X K다. 여러분 K는 이제 여기서 지금 상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항상 정의해서 이각에서 생각하면 돼요. X 빼기 2의 X 곱하기 지금은 이제 상수죠. 상수 빼기 2의 상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Y 자리에 항상 대신해서 뭐가 들어갔죠 여기. 그런데 이거는 상수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가 아닌 경우는 항상 그 자신이죠. 그래서 K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러면 곱하기 0이니까 inside
내부가 0이니까 역시 결과도 0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체가 0이고 0에 대한 것은 0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코베리언스 A의 X, B의 Y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A와 B는 상수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상수다. 이렇게 컨스탄트라고 보고 전개를 하면요. 이 역시 개념상의 문제입니다. E에 여기서 보면 AX 빼기 E의 A의 X 이렇게 이걸 새로운 확률 변수로 보면 되거든요. 이 정의에 의해서 이 코베리언스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곱하기 Y 빼기 BY 빼기 그 다음에 E의 B의 Y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A하고 이 A라고 하는 거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얘도 상수죠. 그럼 밖으로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B와 B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것도 상수니까 밖으로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뭡니까? A 요소와 B 요소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A, B의 E의 코베리언스 X, Y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대한 성질을 하나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코베리언스 X의 Y 더하기 G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새로운 합의 확률 변수가 있죠. 자, 이것을 보시면은 여전히 기대값의 성질입니다. 2의 X 빼기 2의 X 요거고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G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 빼기 2의 Y 더하기 G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질이죠. 이 부분이 Y 빼기 2의 Y 더하기 G의 빼기 2의 G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두 요인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따라서 얘는 코베리언스 XY 코베리언스 XG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질들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거다. 연습을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분산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해서 상관계수, 즉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해야 될 게 상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중학교 때 보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이 자료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합시다. X에 대한 자료와 Y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런 식으로 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료는 X와 Y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하고 이런 자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X와 Y가 관계가 많다. 관계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서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관계, 상관이라고 표현하죠. 서로 관련이 있다 해서 상관관계가 상관이 크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쓸 수 있고, 이거는 상관이 약하다, 상관이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상관이 별로, 여러분이 뭐라고 크게 얘기하기 어렵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음의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양의 상관이다. 포지티브 하는 거죠. 서로 같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이 크고 작은 게 없죠. 얘 같은 경우는 x가 커지면은 y는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관계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음의 상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좀 더 극단적으로 달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아주 높은 상관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도 좀 더 엄격하게 더 가면은 이제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x, y를 이렇게 완전히 상관이 직선상에 놓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등등.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크게 이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경우가 생기는 이런 거를 상관이 많은데 양의 상관이냐, 음의 상관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측정하고 싶어지는 거죠. 표현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코베리언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베리언스의 정의가 x, y가 2의 x 빼기 2x 그 다음에 y 빼기 2y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게 자체가. 이게 두 개가 곱해서 양이 나오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양수가 나온다. 자, 볼까요? 자, 여기에 대충 평균을 잡아보죠. 여기서 이게 2x 값이고요. 2의 y 값을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임의의 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점을 생각하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이 삼각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 넓이는 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가 x 빼기 2x, 여기는 y 빼기 2y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즉 이렇게 같은 방향이 이쪽으로 이 점이 이쪽이죠. 자, 여기서 평면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쪽하고 이쪽은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이렇게 요거와 요것의 특징은 뭡니까? 요거와 요것의 특징은 가만히 보시면은 데이터들의 구성이 그 확률 현상의 관측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쪽은 별로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쪽에 일어나고 이쪽에 별로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상관이 높게. 그런데 반대 이렇게 이쪽 방향 움직이는 것이 같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있는 값들은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이런 값들은 다 플러스가 나와요. 면적이. 이런 것도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점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 값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서로 음수인 것들이 작기 때문에 상쇄가 별로 작게 안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플러스인 거와 마이너스인 것들이 서로 섞여 있어가지고 상쇄되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이게 1A식, 이게 B 그래프, 이게 C 그래프, 이게 D 그래프, 이게 E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B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거는 양이 나오면서 크다. 양이 크다라고 양수로 나오면서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깝다. 0에 가까운.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음수로서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절대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뭡니까? 상관이 있다, 아니면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공분산의 절대치를 크게 해줘요. 자, 상관이 없으면 0에 가까운데 상관이 있으면은 양수로 크든지 또는 음수로 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확률 현상이 다양한 점에서 넓게 발생하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는 공분산이 완전히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는 뭘로 나타내느냐면은 그래서 적혀 있듯이 로의 xy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베리언스 xy 하나가 그 다음에 분산 x 분산 y 이렇게 이걸로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특별히 여기서는 시그마 x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로 시그마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크기를 재보면은 여기는 로우 값이 이런 거는 음의 방향 로우 값이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에 가까이 나옵니다. 얘는. 자,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의 경우에는 로우가 1의 값이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로우는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코베리언스가 거의 0이기 때문에 0이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로우가 예를 들어서 0.8쯤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얘도 요 음수죠, 얘는. 근데 이제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0.8. 얘는 로우가 플러스 0.8.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짐작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1을 중심으로 해서 1과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데 0일 때는 상관이 없다. 1일 때는 양의 상관, 완전 양의 상관,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음의 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로우 값에 따라서 이제 로우가 절대치가 1에 가까우면 상관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학습한 개념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x, y가 있습니다. x, y가 있는데 뭐냐면 x는 이제 무비를 보는데 시간, 무비에 보는 영화 감상했던 시간들이고요.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한 보낸 시간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관람을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let x and y be the number of hours. 자, 어떤 시간입니다. That a randomly selected person. 어떻게 아무나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사람이 watch movies and sports event, 무비와 스포츠 이벤트를 respectively 각각 감상한 관람한 시간을 x,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during a 3-month period. 무한대로 측정한 건 아니고 3개월 동안에 이렇게 감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보가 있어요. x는 여기서 지금 50. 이제 분산 x는 50. y는 20. 그 다음에 분산 y는 30인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코베리언스 x, y는 10이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영화 쪽에 주로 집중할 수도 있고, 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서로의 역량들이 대충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토대로 하면은 그냥 연습 삼아서 로 x, y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 이걸 토대로 해서 하면은 10이고 요거는 루트 50이고요. 이건 루트 30 이렇게 계산하면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상관계수다라고 이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따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문제에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 한번 해봤어요. 좀 전에 여러분이 상관계수를 익혔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관계는 있는 겁니다. 서로 이제 사람의 패턴이.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개인입니다. 1개인.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떤 인디비듀얼의 특성입니다. 개인의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100명의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00명의 사람을. 그런데 이제 100명의 사람을 이제 다 한번 조사를 위해서 모았습니다. 모으면은 그리고 3달 동안 관측을 했어요. That T is the total number of hours that these 100 people watch movie or sports event during the 3 months. 자,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시간의 합이죠. 스포츠와 그 다음에 영화 보는데 다 100명의 사람이. 그럼 1개인으로 보면요. 1개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이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Y. 이 개인의 시간이죠. 개인의 시간. 개인의 이제 시간이 되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는 S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는 요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의 S는 2의 X 더하기 2의 Y 하면은 50 더하기 20 하니까 70. 분산 S라고 하는 것도요. 분산 X, 분산 Y 더하기 2 코베리언스 XY.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50, 30 더하기 2배의 10 하면은 우리가 분산 값도 알 수 있겠죠. 100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나와서 표준편차는 10이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개인의 정보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개인의 정보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이제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제 100명의 시간입니다. 그럼 개인이 하나 해가지고 이제 1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가에 이것 또는 이거에 보낸 시간들이 각각 있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토탈 시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묻고 있는 거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묻고 있는 건 probability 해가지고 t가 얼마보다 뭐 크느냐 작느냐를 묻고 있죠. 자, 7100보다 작은지를 묻고 있죠. 이게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계산보다는 이제 근사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t의 확률 현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개별 t가 지금 개별 시간의 합이죠. 개별 시간의 합이죠. 개인의 합이죠. 요거의 특성은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어떤 문법을 따르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각한 정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방법은 간단하죠.
probability의 e의 t 빼기 e의 t 나누기 루트 분산 t 이렇게 해서 7100 나누기 2t 나누기 루트 vt 라고 이렇게 일단은 표준화 시키고요. 표준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중심극한 정리어에서 우리가 이게 요 현상 자체가 우리가 요걸 이제 우리가 G라고 하면 G가 이제 노말을 따르는 거를 이제 근사할 수 있는 거죠. 7100. 그래서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ET와 VT만 알면 되죠. 이 값이 뭐냐만 알면 요게 이제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근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거든. 근사적으로. 그래서 ET는 개별 S1 합이니까 이거는 개별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70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7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이제 계산을 해야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또 전에도 봤지만요. 이게 지금 다 100명이라고 하는 게 독립된 개인이죠. 독립적이죠. 개인들이. 그래서 분산은 개별 합과 같다 했으니까 S1 해가지고 S100하고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0명이고 곱하기 100입니다. 100명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표준 편차는 여기서 이제 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100이고 이거 루트 씌우면 되고요. 그다음 이 t는 이제 여기서는 700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계산을 금방 하죠. 7100 빼기 7000 나누기 100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 probability g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분포표를 찾아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8413 이런 식으로 분포표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x와 y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입니다. x와 y가 있는데 이제 연속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joint density fxy joint density가 이제 joint density가 이렇게 8의 3 x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양수인 부분만 좀 이제 고려를 보통 할게요. 그럼 이 x는 0하고 1,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2x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겨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alculate the covariance of x and y. 자, 계산합시다. covariance x and y.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E의 xy, 주로 이제 쓰는 게 E의 x, E의 y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을 세분하는 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요소. 이것도 계산하면 인테그랄인데, 스몰 xy, fx가 8, 3, xy입니다. 이게 이제 density죠. 이게 fxy. dx, dy인데, 여기서 이제 관심은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적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보시면 y가 x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y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은, 이 서포트 영역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x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그림을 우리 보면요. 이 부분 먼저 그려보면은 이게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요거 그림을 그리면은 기울기가 이제 2배니까 요렇게 생기겠죠. y가 2배니까는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자면 더 필요하네요. 여기가 2까지 여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기울기가 2배여야 되니까 이 부분이 여기 이게 자, 요게 y = 2x고요. 요게 y =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거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서포트입니다. 여기 뭐 굳이 그림을 그린 거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 적분하는 데는 뭐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y부터 먼저 적분하고 x 합시다. 그러면은 8분의 3에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그래서 y는 x와 2x 사이에 있고 x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런 식입니다. 뭐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 우리가 뭘 먼저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x에 대해서 제한돼 있으니까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게 좋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x에 대해서 하면 이제 미지수가 없이 완전하게 이중적분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0, 1이고 안에 그 적분하시면은 이거 이제 y에 대해서만 이거 필요 없죠. 이거 그러면 3, 8 x의 제곱이고 하시면은 y의 3승 3분의 1 이렇게 x, 2x d의 x가 된다. 이제 여기에만 넣으면 되죠. 요거는 요거하고 여기를 여기다가 넣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문제없이 여러분이 몇 단계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단계 해보세요. 직접 해보면 이제 56, 54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는 동일하게 하면 돼요. 골치 아프고 생각.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X에다가 FXY D에 여기서 지금 X, DY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지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EX는 인테그랄 F의 X, D의 X 이런 식으로 쓰고 단일 적분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조건이 뭡니까? 요것이 있어야 되죠. 주어져 있어야 돼요. 있어야 단일 적분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중적분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표현을 해드렸지만 이중적분하면 요게 자 봅시다. 이걸 다시 쓰면은 y에 대해서 먼저 하면요. x 나가죠. 인테그랄 fxy dy dx 이렇게 하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f의 x의 스몰 x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걸 토대로 한다면 요거 먼저 계산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f의 x의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0에서 y에 대해서만 적분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fxy의 dy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x, 2x. 먼저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자, 해보면 이게 이제 몇 단계 거치면 이게 이제 3분의 7에다가 이렇게, 예, 아니네요. 여기,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은 제가 한번
별로 안 해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을 x에 대해서도 할 수, 요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요거 하듯이 할 수 있고, 이에 y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은 충분히 답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인트 분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계산하세요. 무조건 모든 걸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이게 필요하다면 이걸 계산하는데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걸 계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 넣고 그냥 계산을 바로 하면 되죠. 여기 있는 거 넣고 여기 있는 x고 여기는 이제 8, 3, xy 넣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단 유념할 건 계산 과정에서 x, y가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이 문제에서는 적분하는 거를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적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y 먼저 적분한 게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제를 통해서 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x라고 하는 게 이제 size of surgical. 자, 이게 뭐냐, surgic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과 수술이죠. 수술에 대해서 외과의 수술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술비가 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수술비가 되고요. y는 size 이제 어떤 associated hospital.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게 더 associated라는 건 수술로 인해서 발생한 associated라는 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관된 병원 클레임이다 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고 여기는 입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입원에 대한 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입원비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모델링을 한번 생각을 하죠. Actually, 보험 계리사는 is using a model in which. 자,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x는 여기에 뭐 5다.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27.4다.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에 y는 7. 이에 y 제곱은 51.4. 그리고 합의 분산이 있다는 거가 좋은 정보입니다. 자, 여기에 유념해야 돼요. 여기는 사실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공분산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독립이 아니고. 그래서 합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공분산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let C1 is X1. 자, 여기서 C1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호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X 더하기 Y입니다. 그냥 두 개 더한 거죠. 물론 병원 수술비나 파생된 입원은 확률 변수이긴 한데 여기 확률 변수는 여기에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C1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C1 자체는 이제 before 뭐가 돼 있냐면은 20% 이제 그 surcharge on hospital이죠. 여기서는 입원에 대해서 20% 설차지 하기 전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단순히 여기서는 C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더한 거고요. C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X하고 Y가 아니고 Y에다가 지금 입원비잖아. 입원비가 Y잖아. Y에다가 20% 설차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렇게 부담시키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다 곱하기 1.02를 하는 겁니다. 1.02가 아니고 1.2. 즉 y 앞에다가 1.2를 이렇게 요 개념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영어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C2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Denote the size of combined column after the 여기는 after죠. after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의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현실 문제를 이해하는 게 소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학습한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들을 잘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더한 거, 이거는 이렇게 부가적으로 20%도 가미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뭡니까? Calculate covariance C1 and C2 요걸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계산 위주보다는 과정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covariance x 더하기 y, x 더하기 1.2y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학습했던 성질을 이용하면 뭡니까? 요것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과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죠. 그러면 코베리언스 x 더하기 y는 그냥 x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 y는 1.2y랑 이렇게 나눈다. 여기 마치 이제 배분 법칙 쓰듯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요 안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제 각각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요거는 코베리언스 요거랑 또 하고 요거랑 요거 또 할 수 있죠. 그럼 코베리언스 x 더하기 코베리언스 y x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코베리언스 x y인데 1.2가 이렇게 있으면요. 1.2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1.1 여기에 곱하기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하면 1.2에다가 코베리언스 y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따라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코베리언스 xx는 분산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코베리언스 성질을 몇 개를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 성질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서로 똑같은 건데 1.2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2.2의 코베리언스 xy이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1.2의 코베리언스가 아니고 이제 y니까 베리언스 y로 계산을 하면 되죠. 베리언스 y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 그럼 이제 요것만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게 vx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지워서 할게요. 자, vx라고 하는 것 자체는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보를 이용하면 나오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vx 더하기 y라고 분산이라고 하는 vx, vy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 xy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8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거와 이것은 정보가 이렇게 여기 위에서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냐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다 결정난 거죠. 이것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